안녕하십니까. 종합시도 막히는 저자 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종자집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홈이라고 부르는 이 금강색 보살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종자의 그 발음 중에서 또 많이 귀에 익숙한 발음이 또 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음의 홈의 글자이고요. 이렇게 이제 실다 문자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하의 글자를 써주고 이 장음의 우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반월점에 글자를 써주면은 이 글자가 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 이제 이 다른 문자 이제 비교가 될 때는 여기에는 이제 장음의 우위에 대한 글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이 표기가 이 장음의 우의 표기입니다만은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아래쪽 이런 표기로 이제 결합이 되든지 또 아니면 이제 보통 글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그 결합의 원리를 또 다른 문자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문자를 보는 우리 시청자들의 안목이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 금강색 보살을 밀교 대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1066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바즈라 파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담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발을 써주시고요. 이 자와 함께 라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라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왼쪽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 기본의 파에다가 장음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장음의 앞표기를 해주시고요. 이 S자 위에 이 악센트가 붙은 샤입니다. 자, 이렇게 샤를 써주시게 되면은 바즈라 파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명의로 보면은 본명으로 이렇게 바즈라 파샤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음역성 바즈라 파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일라 파사지만 이렇게 가의 음역하면 에서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바즈라 파샤가 되는 것이고 이 의위 금강색 이 뜻으로는 금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색 보살을 의미합니다. 찾을 색자 잘 봐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 밀교 대사전에서 보는 것입니다. 밀교 대사전에서 보면은 이 종자가 후음으로 되어 있고 제2년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을 뜻하는 이 하와 자가 이 하자에다가 이 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삼매지 이 획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삼매에 이렇게 삼매의 획을 이렇게 가하고요. 위에다가 더불어서 여공점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공점을 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훔에 대한 글자를 이렇게 글자를 푼 것이고요. 표장 일체인연 소생법 인입 자증 대공지 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하는 건데 표한다 장차 일체인연의 그 소생법을 이렇게 표하는 것인데요. 일체성법이 이렇게 대공의 보리를 스스로 이렇게 효험하고 증명하는 것이 이 불호와
끌어당기고 들어오는 이 일체 소생법을 이렇게 정착, 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바나가리 문자로 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은 글씨로 봤지만 큰 글씨로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하의 글자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지요. 거의 뭐 형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장음의 우가 아래쪽에 적어져 있습니다. 장음의 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따로 이제 글자가 결합이 될 때는 이 모양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된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이 점으로 찍어도 되고 이렇게 또 바늘점을 써서 보통 이제 이 대바나가리 문자의 표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기되는 거를 찬드라 빈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제 바늘점에 이런 표기도 있고 또 이렇게 점을 찍는 그런 또 표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표기가 좀 더 멋있길래 이렇게 또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글자의 원리는 이렇게 이 우의 글자가 변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탐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마다라고 부르는 이 모음들이 이 다른 자모와 결합이 될 때 변화가 돼서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써지는 실탐자의 장음의 우가 실제로 이제 표기가 될 때는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바뀐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마다가 변하고 또 체문과 체문이 결합하고 자음과 자음이 결합하고 또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고 이렇게 체문과 마다가 결합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원리를 항상 이 글자를 보면서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 자모만 나열해 놓고 이게 글자가 합쳐졌다고 우기게 되면은 그거는 글자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의 다른 발음으로 발음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다른 문자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문자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샤라다 문자, 사라다 문자라고 부르는 굉장히 절묘한 문자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잘 보면은 또 뭔가의 그런 원리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하자죠. 약간 형태가 다르지만 하자라는 걸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장음의 우가 있죠. 아까 우리 봤던 실담자의 우와도 거의 절묘하게 비슷합니다. 꼬리가 좀 더 이렇게 개꼬리처럼 이렇게 내와 있는 게 좀 그런 다른 표기입니다만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글자가 실제로 이제 결합이 될 때는 이렇게 니은자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찬드라 빈두라고 부르는 그 표기가 여기서는 거꾸로 이거를 엎어놨습니다. 엎어놔서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그런 변화의 원리를 알면은 이제 글자의 변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또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그러면 또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제 물론 이제 실담의 그런 심오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 브라미 계통의 문자들을 보면서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후대에 나오는 문자를 먼저 공부를 하면서 이 전 단계의 문자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막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실담자를 먼저 배우고 후대의 문자를 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글자의 변화가 또 속속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카나다 문자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인도에서 쓰고 있는 이 카나다 문자, 이 북미 쪽에 있는 그 카나다의 그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 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똑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은 하자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하의 글자입니다. 여기 글자가 하의 글자이고요. 이 따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뒀습니다. 이 글자가 장음의 우의 글자입니다. 꼭 뱀의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상당히 좀 꾸불꾸불한 이 모양이 변화가 돼서 앞부분은 띄어버리고 여기 있는 이 뒷부분만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장음의 후가 되겠죠. 후가 되면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찬두라 빈두라고 부르는 이 반월점을 보통 위쪽에서 받는데 이 문자에서는 좀 독특하게도 이렇게 오른쪽에 둥근 달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담자의 표기가 좀 다른 점, 이렇게 위로 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이 글자의 점이 표기가 됐다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비교하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실담자의 글자의 그 변화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 우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 이 점을 또 잘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모의 그 변화의 원리, 글자가 이 다른 체문과 또 결합이 될 때 그 변화의 그 원리만 이렇게 알고 그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문자표를 보고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 문자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또 IT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문자를 또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해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텔루구의 문자입니다. 아까 봤던 이 카나다 문자처럼 인도에서 쓰기 때문에 거의 뭐 글자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 봤던 그 카나다 문자와도 비슷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고요. 자, 여기까지의 글자가 하에 속합니다. 여기까지의 글자가 하에 속하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 장음의 후의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기가 변해서 이렇게 위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표기가 이 결합이 될 때 장음의 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 원리처럼 이 찬드라 빈두의 그 표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둥근 달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까 그 카나다의 문자의 그 표기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연관된 문자를 보면은 그 연관된 그 문자를 보면서 또 이 그 문자의 그 문자표와 그 문자를 해설해주는 거를 보면서 또 이렇게 문자를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시청자들의 그런 이 문자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져 갑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자를 또 실탄 문자와 비교하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은 날로 배가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